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4 해경 1069-689 임의경매고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46-28 필지구 446-30은 도로입니다. 공장 용지로 6,612제곱미터 약 2,000평이고 건물은 787제곱미터 약 238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26억 3천이고 지금 최저가가 1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고 청구 금액은 22억입니다. 이것도 최저가와 청구 금액이 약 10억 정도가 손해가 나 있는 겁니다. IMF 이후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들에서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감정을 하고 자기네들을 여유 있게 감정 가격의 한 70% 이런 정도만 대출해 주는데 이렇게 대출해 준 비용받아도 10억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NPL로 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한 분이 500만 원씩을 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500만 원 보증금에 500만 원씩 돼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개월 정도만 지났게끔 되면 원금에 대한 보증금은 다 소멸됐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임이 지금 745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임차인도 상당히 많고 환경을 처리하는 환경산업이라고 하려면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폐기물 처리하는 곳 굉장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땅 넓은 곳에 일부가 폐기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공장을 아주 좀 폐공장 비슷한 걸 임대를 내가지고 월세를 줘가면서 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찰이나 해당 지방관처에서 땅 주인을 고발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그 폐기물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이 형사고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거는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러면 고소를 하려면은 피해자가 있어야지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없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낙찰받았을 때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고 그 폐기물 처리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낙찰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가 있으니까 세입자가 있으면서 폐기물이 있죠. 그다음에 환경회사가 있죠. 이거는 낙찰받고 잔금 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조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뭐부터 먼저 하냐면 여기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고소부터 형사고소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끔 딱 만들어 놓고 환경을 처리하는 회사 만드는 비용만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에요. 이거를 갖고 염려를 하든지 해서 이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세입자를 다 상대로 폐기물 처리를 고소하게끔 되면은 고소장을 받은 경찰에서는 다 불러갖고 조사를 하게끔 되면은 그때 누가 어떻게 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세입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나오게끔 됩니다. 시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월세가 750만 원이 나오는 상당히 좋고, 위치도 좋고, 다 좋고, 땅 자체가, 여기 보면 12억인데, 12억 9천인데, 땅 자체만 감정 가격이 얼마죠? 19억이죠. 이거 건물은 빼놓고라도, 땅 가격만으로도 지금 한, 감정 가격이 한 7억 정도를 더 낮게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먼저 가격이 18억이었으니까 지금 12억이라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14억이든지 15억 주고 우리가 청구 금액을 20 뭐 얼마를 쓰다고 가정합시다. 사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세가 750만 원 들어오는 걸 가지고 가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월세가 얼마니까 내가 10억을 대출 받아도 되겠구나. 8억을 받쳐도 대출 받아도 되겠구나 하고 그 금액이 나오게끔 돼서 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살아야 되겠죠. 사는데 우리가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얼마 주고 사게끔 되면 청구 금액이 얼마죠 지금? 22억이죠. 22억을 얼마를 주고 사요? 15억 주고 사죠. 예를 들어 16억 주고 사든지 15억 주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낙찰은 22억이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22억의 낙찰로 한 다음에 2년 있다가 18억에 팔았어. 우린 15억에 샀으니까 18억에 팔았어요. 3억 넘었죠. 3억 넘었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신건 수주가 얼마로 산 걸로 돼 있죠? 낙찰을 우리가 받는 거를 22억 낙찰을 받았으니까 18억에 살았어도 4억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NPL 투자가 가장 좋은 게 그겁니다. 그리고 떨어질지 뭐 할 것도 없이 가격만 협상이 되면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들어서 낙찰을 받고 높은 가격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임금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얼마 떨어졌다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제가 22억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22억에 낙찰을 받으려면 우리 수강생한테 내가 한 50만 원씩 주고 한 사람은 19억에 쓰라고 그러고 한 사람이 20억 쓰라고 그래갖고 두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입찰 보증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2등은 입찰 보증금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9기짜리에서 넣어놓고 그냥 1등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등이 22억, 2등이 21억, 3등이 19억 돼 있으면 대출해준 데서 오늘 70% 알았어. 그럼 20억 좀 할게. 직접 대출해줄게. 뜬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좀 옛날 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몰라.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고 조사를 해서 니네들 낙찰받은 게 얼마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얼마를 대출해줄게. 이럴 수는 있어요. 보면. 그거는 이제 요 근래 몇 년 동안에는 제가 MPL을 안 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했던 건 한 10년 전 처음에 15년 전에 그때 MPL 했을 때 그 얘기예요. MPL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이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확인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가서 이 땅의 실거래 가격 정도를 확인을 해보고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갔는데 그분이 공장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잠깐 얘기했더만 자기가 공장을 팔려고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계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럼 나하고 같이 변호사 한 명 가져가고 해갖고 이제 가서 설명을 했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그러더만 공장이요 지금 땅 임대하려면 무조건 6만 5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인데 깜짝 놀랐어요. 나 옛날에는 뭐 2만 원, 3만 원이었었는데 옛날에 내가 MPL로 투자하고 공장 투자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6만 5천이라서, 그렇게 많이 올랐나? 이렇게, 그거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이 기계를 가져가다가 놀려면 이 공장을 풀을 이렇게 빌리려면 쓰지 않고 빌리기만 해도 6만 5천, 평당 6만 5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00평 이상은 빌려야지 이거를 기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계약을 했다가 이렇게 깬 겁니다. 이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야, 요새 공장 임대 가격이 그렇게 가는 거 하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관심이 있으다면 근처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엠펠은 잘만 하면은 우리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으면 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2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22억은 낙찰을 받았으면 잔금을 22억을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잔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상계 신청해달라고 해갖고 모자라는 돈만 상계 신청해서 내는 방법도 그때 있긴 있었는데 요새도 그렇게 잘 될 그런 방법이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건물이 한 동이 있고 땅은 상당히 넓어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은 공장 용지로 한 필지가 돼 있어서 1985평이고 여기 1985평이고 도로가 14.2평이니까 순수한 공장으로서는 1985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있고 왼쪽에는 공장이 있고 중간에 있는 이건데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공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폐기물이 보이죠 이렇게 폐기물 보이죠 여기 있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사진엔 다 나오지 않은데 사진 자세히 보게끔 되면 일부 폐기물이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집도 있어서 사무실 여러 명을 빌려줘 갖고 이렇게 사무실 하나를 따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로 되죠 여기요 이렇게 중앙 환경산업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렇게 담벼락 같은 것이 철로 쳐져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것이 폐기물을 잠시 그 다른 데로 내보내기 전에 잠시 두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담장을 쳐놓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치는 여기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보시게끔 되면 누구로 돼 있고 공장과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돼 있죠. 건축은 2016년도에 했으니까 이것도 10년 정도가 안 된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 권리가 26억 4천이고 청구 금액을 22억 4천으로 했습니다. 여기 개인 땅으로 보면 누구가 돼 있고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황 점유자는 이렇게 많죠. 이게 많은데 다 대항력이 없는데 여기에 한 사람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이 한 사람은 2천만 원에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뜻은 여기 2천만 원이면 거의 4개월이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가 지금 진행돼서 한 1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 소멸됐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다 월세가 7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50만 원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을 때에 이걸 대출 얼마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려고 결심이 확신되면은 현장을 가서 팔을 때 얼마에 어떻게 팔을 수 있는가를 보고 세를 주려고 하면 얼마에 세를 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실 거를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현지연 2023 49743 강제경매고 김포시 사호동 407-17번지에 있는 거고 대지가
42.35평이고 건축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없었고 가설 건축물로 지어졌나고 봤는데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도 안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감정 가격이 6억 4,500만 원인데 최저 가격이 여기 보시면 3억 1,600만 원인데 여러분 교재는 그 잘못 써 있을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잘못되어 있더라고. 고치세요. 3억 1,246만 원입니다. 최저 가격이. 청구 금액은 20억이고 개인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MPL로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만은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은 욕심내지 마셔야 되고 여기에 꼭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둘이나 세 명이 같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공장의 MPL도 좋지만 이 물건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겁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죠? 6억 4,500인데 3억 1,600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줄이 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빨간 줄이 가 있죠. 이 빨간 줄이 가 있다는 얘기고 그 빨간 줄 가 있는 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도로로 수용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은 조만간 수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될 땅을 사는 겁니다. 굳이 여기 확인을 보면 지목이 뭘로 되어 있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40제곱미터입니다. 여기 용도 지역이 뭐예요? 좋은 주거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뭘로 되어 있죠?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죠. 두 개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줄이 들어가 있죠. 있는데 그 안에 여기 그 안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건물 요게. 자, 확대된 걸 보면 여기 빨간 줄이 있고 빨간 줄이 있고 그 안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로 또 확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수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수용된 걸로 결정된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치가 좋다 보니까 여기에 주인이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놓고 세를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무허가로 지어서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못 만들어요. 그 문제가 있죠. 이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도로가 있고 이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대로변 이쪽 대로변 이쪽 오른 위쪽에 있는 대로변만큼 여기서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는 겁니다. 집은 요 집이에요. 이 모가루 건물을 지은 건데 1층, 2층으로 지어놓은 거죠. 도로를 보시게끔 되면 이 건물 왼쪽, 오른쪽으로도 전부 다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쪽에 수용을 할 것이 오래돼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줘갖고 건물 못 짓고 쭉 있고 이렇게 다른 건물 있는 거를 제가 건축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띄워보지도 않았지만은 여기 지금 우리가 땅의 경매로 나온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인 겁니다. 이 도시에 보시게 되면 이쪽 옆으로도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맨 땅이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도로로 수용하겠다고 만들면 최소한도 제가 보면 7, 8년 이상은 지난 걸로 봅니다. 8, 9년 정도 지난 걸로 봅니다.
그 땅 다 보면 이렇습니다. 자, 권리 구성을 해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우누가 있고 소멸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청구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뭐가 있죠? 가압류가 기준 권리죠. 압류, 가압류 설정이 기준 권리가 되는데 가압류가 기준 권리 됐다는 뜻은 설정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설정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압류가 돼서 나왔고 현황 점유자 분석을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뭐냐면 현장에 제시의 건물 2층이 존재하고 건물은 잠겨져 있고 육안으로 볼 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경매를 진행한다고 보니까 월세를 내던 사람도 다 나가고 아무도 없고 빈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신청제 이런 것을 제가 발표한 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걸 집어넣는데 이게 없더라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정일 잡히지 않습니까? 예정으로 잡혔다고 했을 때 3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집행을 하자는 그거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전에 그 울산인가에 터미널을 만들려고 터미널 부지를 계획을 잡아갖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었어요. 터미널 용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그거가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터미널 용도로 쓰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다 보니까 그때 한 3분의 1 가격으로 하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낙찰을 받아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 고시하는 걸 해지시켜달라고 하니까 바로 해지시켜줘갖고 그 터미널 예정 용지는 풀리면서 그 사업주가 그대로 가격으로 올라서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 10몇 년 전 얘기인데 한 3, 40억 벌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 또 하나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집행이 안 되면 무조건 해지가 되는 거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진행을 시키지 않고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지목이 대지로 돼 있을 때는 지자체에다가 내 땅을 대지로 돼 있는데 10년 동안이나 계획을 잡아갖고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매수해달라, 내 땅을 사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 10년 된 걸로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은 7~9년 뭐 정도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뭐 10년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 됐고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대지로 돼 있을 때는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부산에서 특수경매 추천할 때에 이게 상당히 오래되는죠. 이게 언제죠? 지금 보면 2021년도 2021년도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됐죠? 5년 전에 제가 그래 나가 보면 이게 코로나 바로 전일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지방 강의를 안 하기 시작해. 더 이상 모집을 못 해갖고 그동안 모집했던 사람들만 다 해버리고 끝났는데 아마 그때일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도로가 가운데로 수용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헛밀리면서 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뭐야?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다가 이걸 투자하라고 해서 이것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7,800만까지 떨어진 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택이 있긴 있는데 지목은 뭐냐면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 받자마자 제일 먼저 낙찰 받은 분에게 한 얘기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여기 포항시청에 가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켜달라 해갖고 지목을 대지로 바꿨습니다.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고
바로 10년이 지났으니까 내 땅을 사달라, 매수해달라고 매수 신청서를 바로 냈습니다. 매수 신청 내니까 그 법은, 자 보십시오. 그 법은 여기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있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에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매수 청구를 했더니 나왔어요. 매수 청구 따라서 보상 청구 구비 서류 보고 안내 이렇게 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걸 매수 청구했으면 서류를 이렇게 내라 가지고 보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여기만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 땅 낙찰 받은 거에 약 5분의 한 2 정도만 수용을 당하고 나머지는 수용당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겁니다. 청구 비용이 나왔죠. 보상 금액이 나왔죠. 얼마가 나왔죠? 토지 보상금 6,400만 원. 지상 건물 얼마? 3,600만 원. 합쳐서 얼마가 나왔죠? 1억이 나왔죠.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 했더니 우리 건물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테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내버려서 내가 다 나갔습니다 했더니 그럼 우리가 철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 알으십시오. 그래서 가봤더니 건물을 깨끗하게 철거하고 도로처럼 딱 만들어놨죠. 건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같이 만들어놓은 거 옆에 네모 반듯한 땅이 남았죠. 포항시에서 깨끗하게 다 만들어줬죠. 나는 그 땅만 파는 게 1억. 보상받은 게 1억. 최저가는 7,800.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건물은 건축물 과정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건물은 가운데를 자르다 보니까 건물은 전부 다 건물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의 보상비가 다 나왔는데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보상비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땅 보상비만 나온다. 그러니까 땅 얼마로 나오냐? 감정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감정가로 우리는 결국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써서 바로 신청하면 바로 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 1년 반에서 2년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낙찰을 받았죠. 그 지목을 대지를 바꿨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매수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거기까지는 한 3, 4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럼 매수 청구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만약에 6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수 청구를 해준다는 서류가 9월 달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보고 기다리라 그래. 그래놓고 그 다음에 봄에 매수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이 돈을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나오는 기간이 아주 길으면 2년, 아니면 1년 반. 이런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줘요. 무허가 건물이 없을 땐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대출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액을 대출 없이 본인이 투자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 투자하기가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2명이나 3명이 같이 올려서 그럼 당신 얼마 투자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번 더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랬을 때 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든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좋은 물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물건을 갖고 목을 매갖고 그냥 저걸 어떻게든지 잡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손안에 정확하게 들어올 때 그때 한번 탁 찍어서 보는 것이지 입찰장에 가서 눈치를 보고 얼마를 쓸까 하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는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는 느긋한 사람이 이깁니다.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경매장에 가서는 경쟁심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운전할 때 경쟁심 버려야 된다. 옆에 차 지나가는 거를 내가 더 빨리 가서 이겨야지 하는 거와 경매장 가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쓰다고 걱정해서 내가 이 정도는 써야지 하는 두 가지의 경쟁심은 반드시 버려야지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은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동산이 하락을 했으니까 2년 후에 이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못 받고 내 돈이 다 묶여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투자 안 해도 다음 달에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설명하는 것은 쓰는 거나 쓰는 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낙찰을 받고 언제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겠냐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그 계획하에 세서 들고 나와야지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최소한도 MP를 사도 2년은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년이 안 걸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최소한도 2년은 보고 2년 동안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하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